어머, 이분이 장관으로 영전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드려서 대략 내용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 얘기인데요. 자, 영상 하나 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쫙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권 그렇군요.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기용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청와대는 대변인 명의의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증 착수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검증 절차에도 돌입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달 말 정도에 이제 개각이 단행될 것 같은데, 그 개각 때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우리 이경환 부대변인께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설, 예. 처음에 언론 보도 접하시고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예, 처음에 접하자마자 예. 뜬금없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뜬금없다. 일단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 왜 갑자기 또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검토되는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됐고요. 불과 얼마 전에 예.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이 바뀔 때도 갑자기 예상도 예고 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갑자기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갑자기 보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 전혀 얘기 안 되던 조국 수석이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 통해 나왔는데 예. 이번에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인재풀이 이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는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쓴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제 임기가 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불과 3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인재풀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뭐 새로운 사람을 써서 또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조급한 거 아닌가. 물론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원인이 좀 쫓긴다는 생각은 알겠는데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과연 민정수석을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까지 민정수석을 한 사람 법무부 장관 갈 때는 과거 정부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권력을 갖다 통할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스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검토하고 있다. 나중에 실제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실제로 임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그동안 민정수석으로 제대로 했느냐. 여러 가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네. 여러 야당들이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기와 관련해서는 야당들이 이 정도로 비판하는 사람을 결국은 제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인지 네. 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 대통령이 돼서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차관급이죠.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법무부 장관에 기용이 된다면 말이죠. 근데 조 부장 이게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발탁 이게 많은 언론에서 소위 단독 네. 기사다라고 하면서 다 출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이제 채널A에 우리 청와대 출입하는 손영일 기자가 단독을 달고 리포트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 관계자 말을 빌어서 보도를 했는데 예. 제가 놀란 건요. 어제 저녁에 그 시간대 전부 다 많은 언론들이 단독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될 듯 이 보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그 얘기는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 청와대라든지 여권에서 서로 각 회사마다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마크맨을 둬가지고 알려준 거죠. 예, 이렇게 좀 써달라. 예. 분위기 타진해달라.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점이 굉장히 기자 입장에선 흥미로웠습니다. 예. 자, 김민지 기자, 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기용설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 검찰 통제를 더
극도로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던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법무부 장관에 조국 수석이 만약에 임명이 돼서 기용이 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람을 어떤 법무부를 통과하는 어떤 그 두 명의 사람을 심어놓고 뭐 막 입맛대로 부리겠다는 신호 아니겠냐 뭐 이런 야당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야당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질이 됐어도 몇 번은 됐어야 할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법박의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한국당은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다. 윤석열의 석자와 조국의 국자를 따서 석국열차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저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시상 부대변인. 제가 보기에는요, 기본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조국 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 했을 때 검찰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까? 핵심적인 거는요, 지금 민정수석 지난번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는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가장 큰 다른 게 뭐냐면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법무부의 대부분의 보직에 있는 분들은 검사 출신들이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사실은 검사들이 어쨌든 명령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직적인 어떤 인사계통에 있어서 자기들의 선배냐 아니냐, 기수가 더 위에 있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아마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을 좌우할 정도의 힘은 제가 보기에 못 가질 거라고 봐요. 기본적인 아마 이제 권재진 민정수석하고 다르죠. 권재진 민정수석은 고검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천상 검사예요. 이분이 공수처는 제가 보기 찬성할 것 같은데 네. 검경수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많이 얘기 나올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어쨌든 사법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아하. 그러면 특히 이제 검경수사권 부분에 있어서 네. 윤석열 총장이 나왔을 때 과연 박상기 장관으로 되겠느냐 이 정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조국 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는 이 검찰 개혁을 어쨌든 계속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예. 이거를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당연히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할 텐데요. 그런데 아까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그건 잘못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을 때, 민정수석 때 바로 중앙지검장을 그리고 검찰총장을 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예요. 그렇다면 본인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인 말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시켜놓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장악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검찰총장만 장악을 하면 바로 검찰이 다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바로 검찰 통제가 목적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얘기하는 검경 수사권에서 대해서도 바로 이것을 관찰하기 위한 것인데 가장 관찰하기 좋은 카드가 바로 조국 수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조부장. 예. 지금 한국당을 대표해서 나오셨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셨습니다. 뭐냐면 2011년에 예.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되려 했을 때는 그럼 어떻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2011년 7월 12일자 경향신문 사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당 지도부 막아야 된다예요. 야. 예, 여당 지도부 막아야 된다. 자, 청와대에서 나오는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료는 대통령의 신임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 더구나 이번 장관은 내년 7월 총선을 관리해야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예. 이게 왜냐하면 2011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시점도 거의 비슷해요, 그 전에. 지금. 네, 네, 네. 그러면서 이 민정수석은 이 민간인 사찰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 해명해야 될 일이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는 여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러면서 사설은 뭐라고 끝을 맺고 있냐면 정녕 여당 지도부가 쇄신을 추구하려면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이때 당연히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극렬히 반대를 했죠. 예. 그리고 민정수석을 왜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은 부적합한다.
부적합하다. 예. 이런 여론이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냐면요. 그 이유가 예. 뭡니까? 법무부 장관은 예. 총선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관리 사범 관리를 해요. 예. 네. 그렇다면 대통령 측근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엄정한 중립이 지켜진다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조국 그리고 윤석열 이런 카드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아하. 이런 그림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재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렇죠. 검찰에서 한 20, 30년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가 물론 뭐 아주 검찰에 장악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무부에 있는 고위직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입니다. 네. 검찰을 현직 검사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강금실 장관이 했을 때에도 검찰들이 사실 그렇게 어찌 보면 뭐 이렇게 통제라는 말은 표현 우습겠지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장관의 명을 따르거나 이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박상기 장관이 실제로 행자부 그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이 검경수사권 논의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문무일 총장이 막판에는 어쨌든 약간 뭐 반기라기보다는 이건 아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비쳤는데 네.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 사례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 그러니까 네. 야당을 뭐 통제하거나 야당을 탄압하거나 아니면 알겠습니다. 뭐 검찰을 장악하기 목적보다는 예. 검찰 개혁을 쭉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그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실까요?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총책임자시잖아요. 그쵸? 책임 통감하시죠? 저희가 제출했던 7대 비리 원천 배제 기준에 해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찾아보십시오. 보시기를 하지 마시고 찾아보십시오.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검찰 개혁도 하지만은 국민 접촉을 더 강화시킨다. 내년 2월 25일까지 장관을 수행하고 사퇴해서 부산에서 총선도 나올 수 있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김민지 기자, 이번 이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 얘기가 나오니까 이 또 때 아닌 무슨 뭐 돌려막기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인사가 났다 이런 뉴스는 깜짝 보도가 되고 깜짝 소식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사자 인물을 보면 새로운 인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보면 그렇죠?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갔었고요. 얼마 전에 깜짝 인사가 발표가 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 정책실장이 된 이 사례 그리고 이번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면 네. 자리는 바뀌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경환 부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를 바꿀 생각이 없다. 어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정책시장을 바꿨을 때도 예. 결국에는 정책시장에 오신 분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 눈에 많이 띄었다는 것은 하는 게 좀 많았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발탁을 한 것 같은데 네. 김수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본인 선임될 때부터 아주 문제가 많았거든요. 과연 경제 사령탑이 될 수 있는가? 네. 그분은 부동산 분야에 국한된 건 아닌가? 라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전혀 정책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었는데 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왔을 때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과거에 쓰던 사람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원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예. 그것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갔을 때 과연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예. 것인가 저는 진짜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 살펴드렸습니다. 네, 뭐 이거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청와대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뿐입니다. 실제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다음 달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그 개각 명단 발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